당신의 몸속 시간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50 플러스 리셋과 함께하세요.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60대, 70대 환자분들을 보면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몸 안은 이미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별일도 없는데 자꾸 피곤하고 잠도 깊이 안 와요. 감기가 걸리면 예전보다 오래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검사 수치로 보면 큰 이상은 없지만 몸의 균형이 무너진 작은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묻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힘들지는 않으세요? 대부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퇴직 후 생활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바빠 자주 보지 못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감기가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밤에는 자꾸 깨어났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코르티솔이 하루 종일 높게 유지되고 면역세포 중 하나인 NK세포의 활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지면서 몸의 방어체계가 약해진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이 오래 긴장한 결과입니다. 그 말을 듣고 환자분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냥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지금 위험하다고 오해한 상태입니다. 뇌의 시상하부가 신호를 보내면 부신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이 올라가고 혈당이 오르며 근육이 긴장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면역세포가 피로해지고 염증 반응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할 세포가 오히려 건강한 조직을 자극하거나 필요한 시점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면역은 약해지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노년기에는 이 변화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스트레스가 끝나면 코르티솔이 금세 내려가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율신경의 균형도 흐트러집니다. 교감신경은 계속 경계를 유지하는 반면 부교감신경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잠이 얕아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자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잠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경계를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면역을 약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세염증입니다. 만성적인 긴장은 몸속에서 아주 약한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킵니다. 혈관의 내벽이 손상되고 염증 물질이 미세하게 분비됩니다. 이 염증은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도 스트레스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가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유익균은 줄어드는 반면 염증성 균주는 늘어납니다. 장벽이 약해지면은 미세한 독성 물질이 혈류로 새우며들고 다시 면역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길어질수록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붓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트레스는 불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쌓이면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결국
불을 일으킵니다. 그 연기가 쌓이는 곳이 간, 장, 뇌, 그리고 면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 참는 데 익숙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연기를 방 안에 가둬두는 일입니다. 결국 그 연기를 가장 오래 마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 세대는 오랜 세월 감정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을 뒤로 미뤄야 했던 세대입니다. 그 인내가 한 가정을 지탱했지만 이제 그 인내가 몸을 지치게 합니다.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생리적 긴장으로 바뀝니다. 울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 혈압이 오르고 속이 타들어가듯 답답해집니다. 속을 내보이지 못하면 장이 먼저 반응하고 결국 면역이 흔들립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말하지 못한 마음이 몸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억누르는 대신 인정하고 흘려보내면 몸의 교감신경이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면역은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제가 진료하던 한 달 11세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내가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는 긴 세월 버텨온 마음의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회복의 첫 단계를 이미 밟은 것이었습니다. 강해지려는 대신 스스로에게 부드러워지는 순간 몸의 경계가 내려가고 뇌의 피로도 줄어듭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은 의지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면역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는 결코 약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너무 오랫동안 싸움 모드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회복의 언어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한 호흡 길게 내쉴 때 이미 면역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참는 대신 느끼고 멈추고 쉬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을 지키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조절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대신 그것을 흘려보내고 몸이 회복할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누르려는 순간 몸은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괜찮다는 말로 덮는 대신 지금 나는 힘들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호흡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모르게 숨을 짧게 쉽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천천히 의식적으로 숨을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내쉬세요. 후 하는 그 한숨이 바로 면역을 살리는 의학적 호흡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복식 호흡을 10분간 시행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20% 낮아지고 심박 변동성이 안정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숨이 고르면 면역도 고릅니다. 두 번째는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잠들지 못하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신경계의 피로입니다. 이럴 때는 약보다 루틴이 약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10분의 햇빛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안정될 때 수면의 질과 면역의 회복이 함께 일어납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몸의 재생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과 장 건강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면역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의 운동이 느려지고 유익균이 줄어들며 염증성 세균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몸은 더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할 때일수록 편한 음식보다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피하고 매 끼니마다 섬유질과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세요. 김치, 된장, 요거트, 미역 같은 음식은 장내 미생물을 안정시켜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줍니다. 식사는 약입니다. 먹는 것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사람은 가만히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에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염증 지표인 CRP가 낮아집니다. 숨이 조금 가쁠 정도로 걸으면서 주변의 풍경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뇌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큰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떤 날은 상처가 되고 어떤 날은 흘려보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온도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졌다. 이 정도도 못 버티나. 하지만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래 버텨온 것입니다. 몸이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몸의 경계를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힘을 믿으세요. 사람의 면역은 혼자 있을 때보다 관계 속에서 강해집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공감할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코르티솔을 억제하고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몸을 치료하는 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 순간 당신의 면역도 회복됩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세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로할 때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합니다. 면역은 단단한 방패가 아니라 부드러운 호흡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단 10분이라도 몸의 신호를 듣고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의학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스에 이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축, 기억력과 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트레스로 약해진 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선명한 기억을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